내란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합니다. 따라서 이는 특별법원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군사법원 이외의 특별법원, 즉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법부가 이 사건을 특별하다고 낙인을 찍고 사법부가 그에 따라 특별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응답을 하면 사법부는 중립적 판단자가 아니라 정권이나 입법 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사법부를 장악해 특별재판을 악용하며 사법의 외피를 쓰고 독재 정권과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결하는 사법의 독립성은 무너지고 자유는 광범위하게 파괴됩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을 내란 선전, 내란 동조, 내란 선동으로 낙인 찍어 전담재판부라는 특별법원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자유를 짓밟을 것입니까?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법은 즉시 정치화됩니다. 입법부의 평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사건을 특정해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고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에 맞춰서 사후의 법관을 선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이며 국회가 헌법 질서를 자해하는 세계적인 망신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나치의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반대 세력과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법원을 정치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만들고 내란과 반역의 프레임을 씌워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정치적 반대 의견을 모두 내란 동조,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법과 수사기관을 장악해 정권에 부역하게 하는 독재국가의 탄생입니다. 이 정권은 이미 검찰청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사법마저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의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심리라는 미명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됩니다. 내란 특검법에 공소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결국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재판부가 자리 잡으면 일반 법원도 정권의 요구에 맞추는 판결로 기울게 되는 자기검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권에 부역하는 수사기관의 위법, 과잉 수사가 더욱 강화되며 사법이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민을 협박하고 겁을 주는 장치로 바뀌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이라는 국가범죄를 저지르도록 합리화한 것이 바로 나치의 특별재판부입니다. 광범위한 자유의 침탈이 법적 외피를 쓰고 국민의 눈을 속이며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법은 독재 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서 즉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